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될지, 구매자의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될지의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미착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착품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 미자를 써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미착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뭐예요? 현재 배송 중에 있다는 얘기죠. 자, 해상 운송 중에서는 인커텀즈라고 하는 해상 운송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적지 인도 조건, free on board라고 하는 거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 cost endurance freight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해상에서 운송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로 또는 우리나라의 뭐 출발지에서 다른 그 도착하는 구매자가 있는 도착지까지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운송 중에는 누구의 재고 자산으로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이 판매자가 물건을 항구에서 판매자의 항구에서 실는 순간 구매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해상에서는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구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CIF라고 해서 구매자의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 물품을 구매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운송 중에서는 누구의 재고자산이 되겠어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미착품은 이 인도 조건에 따라서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될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될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음 적송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무 바빠서 물건을 팔 시간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신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을 물품의 판매 조건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해서 위임해서 부탁한다라고 해서 위탁자라고 하고, 물품을 대신 판매해 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물품을 수령해서 부탁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상품을 넘기잖아요. 넘겨서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탁자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의 창고에 있을 때는 과연 누구의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되냐는 거죠. 자,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기 전에 수탁자의 창고 안에 있는 물품은 위탁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판매를 부탁한 사람의 재고자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송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시험에서 배송을 해서 물품을 써보고 그리고 나서 물품이 마음에 들면 구매 의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하는 그러한 상품을 시송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물건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안에 환불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게 시송품인데요. 그러면 구매자가 일단 물건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과연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될까요? 자, 아직 구매자가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을 구매자가 사용해보고 이거를 내가 사겠다라고 하고 결제를 하는 순간 판매자는 재고자산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시불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전체 금액을 나눠서 구매하는 방식이죠. 그럼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이 나가는 기간 동안에는 과연 누구의 재고자산이냐 이거죠. 자, 할부 기간 중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판매를 하는 즉시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이 상품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의 판매자가 재고자산으로 포함시킬지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가끔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판매자 입장에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자, A.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서 고객이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판매가 이루어진 거고 판매자의 재가조산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거.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이고 아직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잡으면 되겠죠.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 일단 할부는 대금만 나눠서 받는 거지 일단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할부 조건을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겠죠.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 재화는 아직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 해상에 있을 때는 판매자의 일단 재고자산으로 잡아놓고 도착지에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 넘겨준 순간 그때 재고자산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하고 D가 되겠네요.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을 모두 더해봐라. 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는 이제 재고자산이 아니죠. 물품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재고자산이 아니고.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이 제공을 한 재화인데 구매자가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재고자산으로 잡아야겠죠.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인데 아직 현재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이에요. 이것도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자,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도착지를 말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지금 현재 아직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은 재화는 재고자산으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더하면 13만 원이 되겠네요.